원래 낮에만 부업으로 할 생각이었었는데 일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제 수입이랑 거의 비슷할 때 이게 맞춰지도 한 이상 맞춰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대기업을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대기업을 관두셨나요? 대기업 관둔 거는 줄눈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에요. 2002년도에 SK를 입사를 해서 2009년 말쯤에 나왔어요. 그때 나온 이유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 개인 택시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4년도 초반인가 그때까지 한 5년 정도를 했었어요. 개인 택시를. 그래서 개인 택시 하다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수입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항상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를 딱 5년을 하고 이제 뭘 할까? 투잡이라고 해야 되나? 투잡? 다른 직업을 하나 이제 더 앞으로 뭐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줄눈이라는 거를 저희 집사람이 그때 어디 지인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줄눈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줄눈이라는 거 한번 해봐라 라고 딱 그냥 던져줬는데 그 줄눈이라는 걸 딱 듣고 아 뭔가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뭔가 땡 왔었어요. 왜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죠. 그때 당시 이제 유튜브 검색했는데 솔직히 자료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그렇죠. 10년 전이면. 네, 많지는 않았어요. 자료가. 한 업체도 진짜 큰 업체 몇 개는 있었어요. 매땡 라인, 크땡 파파. 지금도 있지만 거의 기업 수준인 그런 업체들만 몇 군데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무료로 이렇게 줄눈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매땡 라인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올라갔죠. 제가 어차피 개인 택시 할 때는 낮에 시간이 많았으니까 낮에는 안 했어요. 돈이 되니까 야간이.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올라갔죠. 가서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정도 수업을 받았어요. 무료교육 4시간짜리였었어요. 이론교육 3시간에 1시간 실습이 약 배합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그 정도 하고서 왔죠. 왔는데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일본 집부터 깠죠 다. 근데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신축이 아니라 좀 됐었어요. 뭐 한 10년 정도 안 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라는 것도 사서 그라인더로 또 해보고 해서 옛날 생각하면 참 되게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혼자서 터득을 한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두 달 만에 배울 수 있는 거를 저는 한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1년 이상? 기억에 남는 게 첫 시공 가서 초보자라는 거 걸리지 않으려고 되게 더웠을 때였는데 화장실 문을 닫고 한 3시간 동안 안에서 원래 30분이면 끝나는 작업인데 그걸 갖다 3시간 동안 막 일단 주인 안 보여주게 하려고 화장실 문 닫고서 안에서 막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하여튼 힘들게 했어요. 저는 1년 정도를. 그래서 개인 택시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 광고도 하면서 아파트 이제 발품 팔아가면서 아파트에다가 이거 전단지도 붙여가면서 다 해가지고서 발품을 팔다 보니까 일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욕실 한 판 10만원, 그다가 욕실 한 판 현관 해서 1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주일에 2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낮에만 부업으로 할 생각이었었는데 일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제 수입이랑 거의 비슷할 때 이게 맞춰지도 한 3,400 이상 맞춰지더라고요. 이게 부업으로만. 네, 부업으로만. 근데 요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뭐 한 2배 이상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줄눈에다가만 제가 그냥 올인을 해버리면 낮에는 줄눈하고 저녁엔 또 개인 택시를 하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그런다 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개인 택시를 팔았죠. 딱 5년 있다 팔고 2014년도에 줄눈을 딱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부업으로 한 기간 빼고 완전 본업으로 한 게 2014년도부터 이제 줄눈을 본업으로 이제 뛰어 들어간 거죠.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운이 좋은 게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파트 입주박람회 기획사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아주 친한 후배가 기획사 대표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그쪽 기획사에 같이 간 거죠. 그 협력업체로 해서 같이. 그래서 아파트 입주박람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14년 15년부터 해서 한 5년 정도를 입주박람회를 1년에 한 10개씩 했었으니까 입주박람회 들어간 단지만 한 50개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시작하고 나서 1년 동안은 한 달에 보통 한 10집에서 15집 정도? 그 정도 하면은 보통 한 400 정도 해서 조금 뭐 위로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그 정도 되는데 입주박람회를 이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일이 한 달에 막 100개씩 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제 제가 협력업체 두면서 협력업체가 한 3군데 업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쪽 업체다가는 20개, 여기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매달 그리고 제가 20개 하고 매일 꽉꽉 찼어요. 뭐 그런 식으로 했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뭔가 좀 가르쳐주거나 이런 게 팁도 알려주고 뭔가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은 좀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되게 힘들게 갔어요 제가. 근데 저도 지금 다시 해보라고 하면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돌아가라 하면은 못 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이게 기초 작업을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게 진짜 수명이 뭐 10년이 지나도 안 떨어지는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시공하러 나가면은 그런 거 했을 때 뭐 이런 팁 같은 게 아예 없었으니까. 그리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죠. 오직 유튜브로 배우고 혼자서 그래 한 거니까. 제가 처음에 신축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거의 구축부터 했었어요. 보통 10년 이상, 15년 막 20년 된 데도 했었고, 초보자일 때, 완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동안은 거의 저는 항상 그라인더를 달고 살았어요. 그라인더 없으면 작업 못하는 다 현장들. 지저분하기도 하고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타일보다 백시멘트가 더 딱딱해요. 체감상. 그래서 수공구로는 아예 안 긁히는데 위주로만 제가 1년을 했어요. 초반에.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입주박람회 들어가서 신축 들어가니까 얼마나 잘 파지? 이게 또 신세계인 거예요. 이렇게 잘 파지는 게 있었구나. 근데 원래 대부분 다 업자들이 보통은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15년, 20년 된 아파트로 시작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잘 파지겠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까대기 하는 게. 처음에 그럼 구축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그라인더를 사용하셨잖아요. 네, 많이 썼죠. 근데 요즘은 대표님들 구축 들어가셔도 그라인더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계기가 있나요? 아니요, 계기는 없는데 그라인더 할 때는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 이런 거 갖다가 안 돼요. 이거 정화통 있는 거 진짜 그런 거로 써야지. 안 그러면은 일반 마스크는 안 돼요. 그리고 위험하고 보호환경도 껴야 되고 이게 파편이 엄청 많이 튀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커서 일부러 한 15년, 20년 차 되면은 제가 잘 안 받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래서 보통 15년 미만은 수공구로 웬만큼 다 돼요. 그리고 뭐 보통 또 드레멜도 많이 쓰고 하는데 전 드레멜도 안 써요. 수공구로 안 파질 정도 강도면은 드레멜도 안 들어가요. 그 정도면은 수공구로 안 된다 그러면은 드레멜도 안 되고 그냥 그라인더로 파야 돼. 그것도 구축이라고 해서 다 안 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복불복이라 어쩔 때는 신축을 들어가도 한 10년 된 것보다 더 안 파지는 경우도 또 있어요. 신축이라고 해도. 근데 어쩔 때는 10년 됐다고 해서 또 이제 긴장 바짝 하고 들어가서 파면은 또 겁나 잘 파지는 거. 오늘 땡큐다.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장마다 달라서. 근데 보통은 15년 넘어가면은 제가 힘들어서 잘 안 받아요. 잘 얘기해서 피해가는 편이죠. 너무 힘든 경우.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그런 공구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공구 사용하는 게 많이 네. 나오니까 배우고 싶다 네. 이러는데 KP 아카데미는 안 가르쳐 드리잖아요. 근데 저보다 뭐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은 제가 지금 한 10년째 이제 일을 해보니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제가 이제 그라인더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뭐 10년에서 15년 차 미만, 맥스 15년 차로 보고 그 정도 미만으로 한다고 봤을 때 굳이 그라인더는 필요가 없다. 수공구로 해도 잘 된다. 할 수 있다. 굳이 그라인더 필요 없고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능숙하게 잘 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초보자라던가 능숙하지 않으면 괜히 타일 뭐 이빨이 나간다던가 이게 그라인더 날 그 두께를 넓이를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또 바닥 매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데 좁고 어떤 데 넓고 하다 보니까 이걸 또 계속 갈아줄 수도 없고 일단 얇은 데다 놓고 또 그것도 뭐 팁이긴 팁이지만은 이제 그라인더 날을 일자로 가다가 또 넓은 데 하면 살짝 대각선으로 틀어서 대각선으로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회전체이다 보니 조금만 잘못하면 타일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수공구가 제일 좋아요. 드레멜도 처음엔 썼었죠. 이 변기 뒤쪽이라든가 이런 데 자세 안 나오는데 드레멜로 하기도 하는데 귀찮아서 안 쓰다 보니까 지금은 굳이 드레멜 없어도 다 돼요. 그래서 굳이 저희도 지금 일본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줄눈도 장비 싸움이다 하는데 솔직히 장비 싸움도 있긴 있는데 굳이 제가 박 대표랑 둘이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2집, 3집 쳐도 그랜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수공구로 다 돼요. 수공구로도 얼마든지 한 15년 차까지는 다 할 수 있다. 어쨌든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이제 관두시고 하시는 거였잖아요. 대기업 관둔 걸 혹시 후회하시나요? 제가 초반에는 살짝 고민을 뭐 좀 됐었어요. 개인택시 할 때 하도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아 그냥 다닐까 괜히 나왔나 하고 후회한 적도 솔직히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줄눈하면서는 솔직히 후회한 적은 없어요. 줄눈은 되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개인 사업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요식업이라든지 그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잖아요. 무조건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식업 같은 경우는 점심 장사부터 한다고 해도 아침부터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줄눈 같은 경우는 개인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 대비 수익을 창출할 그런 비용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일단 내가 기술만 있다면 보통 시급 대충 계산해보면 한 5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급 5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일한다고 봤을 때 한 30만 원 정도 또 수익 나오는 것 같아요. 초보자 할 때 말고 초보자 할 때는 시급 대략 2만 원 이 정도 되겠죠. 완전 초보자 할 때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시간에 할 거 3시간 4시간은 걸려야 되니까 근데 6개월만 지나도 제가 볼 때 시급 한 3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전문가라고 느꼈을 때는 보통 한 시급 4,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점이 훨씬 많아요. 단점보다는.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도 꾸준히 해야 되고 그거 한 가지 빼고 나머지는 없어요. 빼고 나머지 단점은 없어요. 내 몸이 힘들다? 모든 일 다 똑같고 힘든 거에 비해서 시간은 짧으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적응이 되면은 되게 쉬워요. 기초 작업하는 것도 또 처음에는 힘든데 지금은 되게 쉬워요. 땀 날려고 할 때쯤 되면 일단 기초 작업 끝나니까 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내 개인 시간이 되게 많이 만약 예를 들면은 지금 박 대표처럼 한 4박 5일 정도 어디 여행 다녀오고 싶다 그러면은 안 잡으면 되죠. 안 잡고 갔다 와서 또 일하면 되고. 요건 일하는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도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좀 많이 벌어야겠다. 그럼 일을 더 잡아도 돼요. 잡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그냥 하루에 한 집씩만 잡고 두 집이 들어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힘드니까. 근데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좀 놓치면 아까운 현장이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죠. 또 잡아서.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만 그때 저희가 여기 일정표에다가 써놓은 거 주말 때 한 것만 해도 박 대표랑 둘이 가서만 한 거 주말만 해도 400 이상 했을걸요. 4, 500 정도 주말만. 근데 또 놓치기 좀 아까운 그런 현장들이 또 주말에 몰려서 그냥 제가 싹 잡아버렸잖아요. 주말만 해도 그 정도 나오니까 또. 그러니까 사실 주말만 4, 500 두 번 나눈다고 해도 200씩은 2, 300씩은 갖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둘이 일하면은 힘도 안 들어요. 재밌어요. 음료수 한잔 먹고 얘기하다가 좀 바자 한두 시간 일하면 또 까디가 다 끝나 있고 또 약 넣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은 늦게까지도 안 해요. 둘이 하면은 한 3, 4시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말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주말에 이제 일 있고 그러면 이제 미리 일정표에다가 자기 일정이 있으면 다 메모해 놓죠. 일 있을 때는 뭐 지금 11월이니까 12월 달에 일정, 주말 일정 뭐 있고 평일도 상관없어요. 평일도 쉬어야 된다 그러면 일 안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 조절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수익도 괜찮고 대표님 훌륭하죠. 말에 의하면 부업으로도 사실 2, 300 정도는 벌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충분하죠.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일단은 평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열흘이잖아요. 10일 중에 만약에 내가 5일만 일한다. 5일만 일해도 한 집에 40만 원쯤 한 200 정도?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만 일하겠다. 일요일은 쉬고 그래도 한 200 정도는 또 벌 수 있어요. 난 평일날은 내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 나 하루도 안 쉬어도 된다. 나 돈 벌어야 된다. 그만 3, 400 벌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주말만 일해도 한 달 월급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3, 400이면? 지금 제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3, 4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주말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주말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일을 따야죠. 근데 주말에 원하시는 분이 또 의외로 되게 많아요. 주말 일정.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 주말 일정 잡으려면 한 2달 정도 후에 해야 돼요. 2달까지는 필요한 일정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주말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은 괜찮은데 일요일날 할 수 있는 작업은 솔직히 이런 건 있어요. 일요일날은 신축은 상관없어요. 아침에 뭐 7시부터 해야 되고 8시부터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입주 다 끝난 그런 아파트들은 일요일날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은 9시도 솔직히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한 10시부터 하는 게 딱 좋긴 해요. 어차피 소음은 처음에 뭐 한 4시간 정도 오면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약 넣을 때는 소음이 아예 안 나니까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토요일날 일정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 오후부터 해도 되잖아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해도 놓치기 아깝다. 그러면 회사에 잠깐 일하고 점심 먹고 나서 2시부터 내가 또 부업으로 이거 들어가도 그냥 하루 일하면 한 40만 원 버는데 그냥 놓치긴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도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본업만큼도 벌 수 있는 게 줄눈이다. 본업만큼도 벌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줄눈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시는지. 줄눈이요? 일단 내가 본업을 갖고 있지만 본업하는 시간 외에 시간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다른 뭔가의 수익을 원한다.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정주부들도 상관없어요. 줄눈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투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솔직히 사업 요즘에 경기 안 좋잖아요. 10명 신규로 사업자 오픈하면은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80% 망해요. 다시 폐업 신고해요. 1년도 못 가요. 월세도 못 내요. 줄눈은 사무실 필요 없어요. 월세 안 내도 돼요. 내 차만 있으면 돼요. 레이모닝 다 들어가니까. 초기 투자 비용 내 차만 있으면 100만 원 안쪽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100만 원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붕어빵도 100만 원 더 들걸요? 이거는 여자들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름에다가 내 거 장비만 싣고 다니고 힘든 거 없어요. 좀 파내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요령이 생겼다. 그러면은 전혀. 이거 줄눈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이 또 꼼꼼하고 해서 되게 괜찮아요. 여자분들한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여자분들은 두 분이서 같이 하시면은 아주 굿잡이죠. 굿잡. 크게 뭐 한 달에 나는 1,000만 원씩 벌어야 된다. 둘이 다니면 일단 나눠야 되잖아요. 수입을. 1,000만 원씩 벌려면 솔직히 여자 두 분이서는 좀 힘들고 여자분들이면 솔직히 제가 뭐 실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 다녀도 솔직히 수입이 많진 않잖아요. 나눠야지 2, 300 정도 이 정도 선이잖아요. 근데 줄눈 2, 300은요 어렵지 않아요.
두 분이서 다니시면은 400에서 500이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루에 한 집씩만 쳐도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둘이서 하루에 한 집은요, 처음에는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둘이서 하루에 한 집. 근데 나중에 몇 달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일한 것 같지도 않고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정도? 뭔가 좀 찝찝한 느낌? 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1시에 끝났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여자 둘이서 하는 게 최고의 조합 아닌가. 손말 맞고 그러면 한 달에 그냥 한 300, 400 정도씩은 무난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자들은 혼자 있는 게 좋다. 둘이 하려면은요, 한 달에 남자는 아무래도 수입을 좀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 하려면은 일을 한 달에 최소 50집 정도는 해야 한 800씩은 가져가야 하니까 기름값 빼고 재료비 빼고 한 8, 900 정도는 가져가겠네요. 그래도 한 40집 정도만 해도 남자 둘이서 해도 그냥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 그 정도. 대표님은 언제까지 하실 것 같아요? 저요? 제가 지금 50이잖아요. 만으로 49인데 이제 50이잖아요. 한 10년 하지 않을까요? 10년? 일단 내가 건강 관리만 하고 몸 관리만 좀 하고 하면은 체력을 요한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 한 10년은 무난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수명도 길어지고 해서 한 60살까지는 그래도 그냥 적은 경제활동 말고 보통 일반적인 30, 40대랑 거의 비슷하게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60살까지는. 근데 60 넘어가면 이제 줄여야겠죠 일을. 그래도 손자 손녀들 용돈 주고 하려면 그리고 뭐 집사람이랑 둘이 먹고 산다고 해도 국민연금 받고 뭐 한다고 해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 2, 3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 달에 2, 300은 한 달에 열흘만 일하면 돼요. 열흘이 아니라 한 5일만 일하면 돼요. 5일만 일하면 한 200 버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10년 됐으니까 60살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20년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정도면 장인 아니에요, 장인. 눈 감고 다. 지금도 솔직히 이게 어쩔 때 현장 들어가면은 인테리어 할 때 불이 안 들어온 데도 있어요. 안 들어와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느낌만으로도 이렇게 다 파내는 거 작업 다 할 수 있어요. 라인 잡고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데 기초 작업이라던가 이런 거는 느낌만으로도 다 파요. 안 보여도. 일단은 나이, 성별 필요 없어요. 나이 60 돼도 괜찮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근데 더 빠르면 더 좋지만 늦어도 솔직히 그 나이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아니면 내가 진짜 돈이 많다, 여유가 있다, 그럼 뭐 다른 거 사업 하나 차려도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내가 몸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나이가 많다고 조금 고민되신다 그런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60대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특히나 또 이제 여성분들 젊으신 분들은 뭐 어디 회사 다니거나 그래도 되는데 애기 낳고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길었다가 다시 어딘가 재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솔직히 그 문이 좁잖아요. 자격증이라든가 뭔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취업하거나 그런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박 대표 같은 젊은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괜찮고 뭔가 좀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일단 이것도 어차피 배워놓으면 내 기술이니까 평생 기술이니까 나이 성별 이런 거 떠나서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건 내가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리고 그러니까 크게 뭐 그런 뭐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볼 만한 그 모험을 거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다 물론.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넓다. 신축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 구축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뭐 사무실 뭐 이런 큰 건물에 화장실 같은 것도 되고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있고 오래돼서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넓어요. 편한 데만 걸로 살려면 좁지만 가리고 열심히 다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넓어요, 시장성. 그래서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일단 저희는 그냥 단순히 가르쳐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이렇게 가르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나가서 사업하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저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 같은 거 살 때도 할인도 해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됐습니다.